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지구과학 성적을 반전시켜드리는 식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자,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총평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실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습적인 조언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평가원 해설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5분 정도 간단하게 총평하고 바로 이어서 그냥 그 안에서 한 차시 안에서 그냥 해설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개정이 되고 새롭게 이제 지구과학이 어쨌든 고3에서 이제 치러진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학생들이 좀 온라인으로 집에서 조금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얽히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정신 차려라! 이런 느낌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물론 이제 보니까 뭐 열심히 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공부한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박수를 좀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들 뭐 내가 조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선생님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우리 시험 시간에 뭐 특정 과목을 보는 시간에 뭐 녹색 창에 그 과목에 해당되는 검색어가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 그냥 풀다가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검색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거의 오픈 인터넷 북을 하면서 막 봤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조금 이 자리에서 지구학 그 다음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고3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좀 할 건데 그 잔소리를 좀 길게는 하지 않고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혼란이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를 가서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거기서 딱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예상 등급 컷은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입력이 되는 학생들이 많지도 않을 거고 또 오늘 선생님이 또 발빠르게 또 촬영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당일날이기 때문에 더 등급 컷이 또 확정적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작년 예상 1등급 컷이 작년 예상이 아니죠. 작년 등급 컷. 이건 죄송. 작년 1등급 컷이 39점이었어요. 이건 확정 등급 컷. 됐지? 지구과학이 원점수로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낮았죠. 지구과학이. 자, 올해도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44점 정도로 예상 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 뭐 물리라든가 화학, 생물 쪽을 보다 보면은 뭐 47점도 있고 뭐 48점도 있고 46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역시 3월 학평 지구과학 원점수 1등급 컷이 어쨌든 이게 신빙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낮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건 뭐냐라고 내가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이제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지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애들이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 지구학은 좀 애들이 인타발이 느려. 좀 전문 용어로 인타발이 느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시작을 좀 늦게 해. 자꾸 마지막에 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막연한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나는 진짜 억울한 게 지구학의 등급 컷이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이게 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리, 화학, 생물이 얼마나 쉽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구학 문제는 굉장히 쉬웠거든. 그 내용 자체는 물화생지 원과목 중에서 가장 내용이 쉬운 과목은 지구학이야.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개념 정리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서 시험에 응시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지. 쌤, 어차피 그럼 선생님 말대로 지구학이 쉬운 과목이니까 뭐 6평 끝나고 나서 좀 준비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어차피 증발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내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과탐을 먼저 끝내자. 이건 지구학뿐만 아니라 이제 과탐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볼게. 고3 학생들이 보통 이제 많이 갖는 이제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어떤 계획이 수능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자, 국어 중요해. 그 다음에 뭐 수학 중요해. 뭐 영어도 뭐 절대평가긴 하지만 나름 중요해. 그지?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6평 끝나기 전까지. 왜? 뭐 틀린 생각은 아니야. 국어 수학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 중요해. 자, 그런데 그럼 이제 탐구가 있잖아. 탐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전략을 많이 세우냐면 고3 아이들이 자, 이거 조금 충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탐구 6평, 9평 끝나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리자. 이런 전략.
뭐 굉장히 노멀한 것 같고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야.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강대에서 담임을 했었어. 응? 이제 강대는 이제 재수생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강대에서 재수생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실제 내가 입시 지도도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한테는 항상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정반대로 공부했던 애들이 실제로 수능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이 더 많았다는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꼭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방법대로 공부해야만 잘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탐구를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탐구를 먼저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야, 국어가 수능 공부에서 끝이 있어요? 국어 공부는 끝났어라는 게 있어요? 없지. 야, 니네 뭐 지문 뭐 몇 개 뭐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정리하면 국어 공부가 끝난 거니? 무슨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비문학 니네 뭐 좀 이렇게 나오는 거 봤다고 해서 비문학 공부가 끝난 거야? 아니잖아. 끝이 없다고요. 수학 끝이 있니? 없잖아. 문제는 계속 있잖아. 그지? 쌤, 그럼 뭐 탐구는 끝이 있어요? 탐구도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탐구는 끝은 없지만 어느 정도 끝맺음을 했다라는 느낌은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념을 다 봤어. 개념을 원리적으로 명확하게 소화했어. 그 한번 끝맺음을 한 거지. 그 다음 기출을 내가 한번 돌렸어. 기출까지는 했어. 어느 정도 끝맺음 한 거지. 그럼 개념 기출, 그 다음에 뭐 EBS를 봤어. 어느 정도 끝맺음 한 거지. 그 정도만 짜임새 있게 잘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특히 뭐는? 지원은. 너희들이 이번 3월 학평 문제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개념을 받고 개념에 해당되는 기출까지 명확하게 정리했어.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점수가 잘 나와. 여기서 만약에 올해 수능 특강 EBS까지 정리했어. 그러면 점수는 무조건 잘 나와야 돼. 근데 너희들이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조차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왜 탐구를 먼저 끝내야 되느냐? 얘는 끝내는 건 없지만 끝맺음은 있단 말이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탐구를 먼저 어느 정도 끝맺음을 맺어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란 말이야. 교육청 모의고사 6평, 9평 쭉 있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탐구는 미리 내가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탐구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끝맺음을 가는 거냐? 그 기준을 선생님이 2등급 정도로 볼게요. 잘 나오면 1등급, 못 나와도 한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정도가 딱 나오는 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탐구는 뭐 하는 거야? 이제 감만 익히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나왔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봤어? 그럼 내가 좀 까먹은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선생님 커리 따라가면서 문제 풀어주고. 딱 해야 될 것까지만 쭉쭉쭉 하면서 나가면은 계속 탐구는 2등급에서 1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탐구를 미리 끝내놨으니까 탐구는 감만 쭉 계속 익혀가면서 국어, 수학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니들은 반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지. 국어, 수학을 공부했어. 그리고 6평을 봤어. 그래서 6평을 봤는데 국어, 수학이 자, 얘들아, 내가 공부한 것만큼 등급이 잘 나온다라는 보장이 꼭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그럼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6평을 봤는데 나는 국어, 수학 위주로 했어. 그러니라고 탐구는 나중에 하려고 좀 밀어놨어. 근데 국어, 수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국어, 수학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하지? 탐구는 얘네 한이라고 못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와 있고 국어, 수학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 그럼 국어, 수학을 더 해야 되나? 근데 탐구는 안 돼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수능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공부할 생각을 해야 돼. 탐구를 먼저 끝내놔. 끝낸다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내는 건 없어. 공부란. 그냥 끝맺음은 있잖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정리를 다 해놨어. 그럼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안심이 들잖아. 아, 내가 탐구는 그래도 못해도 2등급 이상은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정리만 하고 다니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지. 국어, 수학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반대로 공부하면은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탐구가 계속 안 돼 있기 때문에 탐구 점수가 계속 낮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기세 싸움이라든가 자신감에서도 밀려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가지고 수능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험도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거꾸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왜 거꾸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놨죠. 지구과학에서 2등급의 의미가 뭐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의 의미. 무슨 말이냐면
물화생지의 모든 과목 중에서 지구학은 2등급까지 끌어올리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 과목이야. 이해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만 잘 챙겨두면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지?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지구학은 2등급까지는 되게 쉽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2등급에서 1등급, 1등급에서 이제 만점 요렇게 가는 요 단계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어떤 심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지 그 한두 문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래서 물론 이제 다른 탐구 과목도 이거 끌어올리기가 힘든 건 맞지만 2등급이나 3등급, 그러니까 2등급 후반 정도까지 끌어올리기는 지구학이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미리 끌어올리는 거야. 그런데 이걸 끌어올리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구학은 결과적으로 내가 계속 소시al 얘기하지만 자료 해석이란 말이야. 이제 앞으로 자료 해석 싸움이야. 근데 이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재능충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재능충? 뭔지 알지? 저 재능충이 뭐냐? 이런 정도까지 끝냈더니 자료 해석이 알아서 잘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능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런데 이 자료 해석은 얘들아, 얘는 빠르게 끌어올리기가 힘들어. 그런 경우에.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미리 요 정도까지는 끝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요 자료 해석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계속 자료 해석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고 하면서 지구학을 어느 정도 투자를 계속 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국어 수학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좀 택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알았지? 물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도 한 번쯤은 너희들이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과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금 3평은 되게 좀 쉽게 나왔지만 3평은 어쨌든 간에 이제 3월 달에 원래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정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6평, 9평 수능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쨌든 변별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변별력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자료 해석인데 얘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요 정도까지 올려놓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자료 해석을 좀 하고. 그지? 그렇게 하자는 거지. 선생님 말의 의미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과목별 학습량의 분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지. 선생님 담임을 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과목이라고 하는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공부할 때 특정 과목만 몰아서 특정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도 자, 빠지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보게 되면 점수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조언을 많이 하는 게 하루에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조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조언을 듣고서 목표의식이 좀 생겼다면 조금은 내가 부족한 과목을 계획을 세워서 조금은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밀고 나갈 때 밀고 나가야 돼. 알았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오랫동안 안 보면 안 되겠지만 다른 과목을 감을 유지해 가면서 내가 특정 과목을 끌어올릴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과목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계획을 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국어 공부 막 했어. 막 국어 공부해야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하자. 그래 국어 공부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화가 왔네. 전화 받았어. 시간 보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네. 수학 잡히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하다 보니까 또 한 5분 갔어. 화장실 또 가서 이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이제 해야지 하면서 좀 몇 문제 풀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네. 이게 뭐냐면 이게 가속도가 안 붙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야. 선생님이 강대 수업, 재종반 수업을 들어갈 때 어떤 반은 뭐 A라는 반이 있는데 이 반은 시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1교시, 2교시, 50분씩 수업이라고 했을 때 1, 2교시가 연달아 이렇게 수업이 짜여져 있는 반이 있고 어떤 B반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한 교시가 있고 한 타임 수업이 있고 뭐 목요일 날 또 한 타임 수업이 있어. 한 타임. 뭐 타임이라고 쓰자. 한 타임. 얘는 두 타임. 연속해서 두 타임. 그치? 얘는 뭐 한 타임씩 이렇게 있다고 쳐.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반하고 이렇게 나가는 반에서 초반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이 반이 진도가 훨씬 더 빨라져. 똑같은 내가 가르치는데. 왜 그런지 알아? 얘는 여기서 한 교시 끝나고 이어서 두 번째 교시가 진행되니까 뭔가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때?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어디 할 차례인지 교재 한번 펴보자. 그래 여기까지 했니? 아니야?
아니 선생님 여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 여기까지 했어? 그래. 자 그럼 자 준비해. 책 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수업 좀 나가볼까 하면 종쳐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하면서 또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 때문에 툭툭 끊기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빠져요. 연속해서 쭉 나가는 말이 훨씬 빠르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해. 계획을 세워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숙지하고 이 방법대로 가자는 생각을 좀 했다면 조금은 지구학을 좀 그럼 미리 끝내볼까? 조금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안 하면 안 되겠지. 감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학이 어느 정도 끝맺음이 되면 그때부터 지구학은 감을 유지해 가면서 나머지 주요 과목, 탐구 나머지 하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수능장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구학은요 명확해. 다 알지? 개념이 첫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출. 그 다음이 EBS야. 물론 여기 이제 교육청도 같이 우리가 모의고사 지금 3편 봤으니까 교육청 문제도 중요하죠. 됐죠? 결국 이 순서야. 그러니까 끝맺음이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도달 지점은 어디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 해석이 최종적인 도달 지점이야. 근데 이 자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명확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3월 학평의 지구학 문제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끔 나왔거든. 그런데 점수가 만약에 본인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반성을 좀 하셔라. 알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반성을 좀 하고 니네 지구학을 지구학이 무슨 제일 아껴 먹는 무슨 음식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거 밀어둘 거야? 아, 6편 끝나고 나서? 9편 끝나고 나서? 그럼 너희들 9편 끝나고 나서 지구학을 막 마지막 몰아치기로 막 외워가지고 들어가겠다, 수능장. 그럼 니네 9편 때까지 보는 그 모의고사는 계속 지구학 점수를 그냥 바닥을 찍으면서 갈 거야? 그러면 니네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러면 니네가 국어 수학을 잘 봐도 그렇게 탐구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안 나오면 나중에는 이게 국어 수학도 잘 안 된단 말이야. 미리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가장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지구학인데 왜 그것을 아껴놓냐 이거지. 선생님 말의 의미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 요거는 이제 어떤 학습 조언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과 조급함은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예요. 순리대로 간다라는 게 뭐냐면 항상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면서 그래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들을 가능성은 적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단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모든 사회생활이라든가 모든 내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텐션이 강해지면 즉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이 강해지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그럼 놀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꾸준히 곰처럼 알겠지? 곰처럼 꾸준히 그냥 너희 공부할 때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막 계획표를 세우고 야 근데 국어를 오늘 1시간을 더 할까? 탐구를 오늘 30분을 더 해야 되나? 근데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 선생님 수업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처음에 딱 세웠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가는 거야. 오늘 눈을 떴네? 눈을 떴구나. 공부해야겠구나. 그래 계획대로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겠구나. 밥 먹고 잘 때가 됐구나. 자고 다음날 또 눈을 떴구나. 공부해야겠네. 공부하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는 학생들이 결국은 수능을 잘 보더라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오늘 수능 날이네. 그래 그럼 내 실력 발휘하고 오겠구나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수능 보고서 나오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어떤 비결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열심히는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어떻게 즐거워요 공부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즐겁진 않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겨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